어제 아침 신통방통에서도 긴급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의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귀순을 한 북한군 하사 왜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이 병사는 한 달 전부터 전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군 하사가 귀숙한 어제 이 대북 확성기에선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을까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곡 거북이의 노래 비행기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는 미사일을 불법으로 쏘는 것보다 이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북한군 병사들이 들으면 심정 동요가 생기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재개된 이 대북 방송, 앵커의 멘트도 있고요. 낙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서 사실 북한에 있는 MZ세대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어제 새벽입니다. 이 북한군의 하사 한 명이 이 동해안과 가까운 강원도 고성 지역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왜 귀순을 결심하게 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북 방송이 굉장히 결정적인 결심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서 한 달 전부터 매일 16시간씩 또 이 30km 전방까지도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음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파리 올림픽 성적 내용도 담기고요. 또 광복절에 발표된 이 독일 독트린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국장님 저런 방송은 이제 북한군 병사가 지뢰 매설 작업에 시달리다가 또 먹을 것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식량난이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극심하다던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노래가 들리고 또 선무 방송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을 들으면 그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장년층이든 사실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배는 고프죠. 지금 무더위에 나가서 지뢰 매설하라고 하죠. 네.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동료들 생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만 결정적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이라는 나라 밖 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특히 말이 통하는 동족인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별로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저쪽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일종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게 확성기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B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뭔가 방아쇠를 한번 딱 당겨주기만 하면 탈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MZ 청년 군인들을 자극하는 K-팝 노래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됐는데요. 어제 방송된 대북 방송 내용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이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김정은 정권에 반대해 봉기를 일으키거나 탈북하는 것. 둘 중 하나뿐입니다. 권력층들은 변화에 민감한 북한 젊은이들이 외부 정보를 통해 진실을 깨닫고 독재에 저항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겠죠. 괜히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야간 근무소는 이제 군인들이 심심하니까 그걸 밤새도 듣죠. 일주일쯤 듣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지금 다 좀 불만 상태에서 그런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자, 최지원 기자, 일주일 동안 이제 대북 방송을 듣다 보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귀순 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 남으로 내려왔다.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군이 지난 20일 새벽 남한으로 귀순했는데 이 강원 고성 일대 동해선 인근 지역에 있는 휴전선을 넘어서 걸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북한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우리 군을 보자마자 이름과 소속 또 계급 등까지 밝히면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걸어서 휴전선을 통해 귀순을 한 건요. 지난 1919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앞서 지난 8일에 인천을 통해서 귀순한 적은 있지만 휴전선을 통해서 도보로 귀순한 건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합참은 감시 장비를 통해서 MD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을 먼저 포착을 했고요. 이어서 계속 추적 감시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걸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그런데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뭐 수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추가로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용케 피해서 내려올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 DMZ 지역에다가 수천 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할 정도로 네. 사실상 탈북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제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탈북한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철로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철로 인근의 오솔길에서 또 발견이 됐다고 네.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탈북을 한다고 한다면 뭐 바다를 통해서 오든지 네. 아니면 뭐 철로 같이 이렇게 거기는 뭐 지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왔을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거는 이 군인 자체가 지뢰를 매설했던 그 업무 자체에 배정이 됐던 병사인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지뢰가 설치가 돼 있고 어디에 지뢰가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니 그걸 좀 피해가지고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아무튼 뭐 추적하고 있는 저 북한군에게 붙잡히든 아니면 지뢰를 밟든 목숨을 걸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도 이렇게 귀순하던 중에 북한군에 체포돼서 또 끔찍하게 살해되는 그런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네. 이 젊은 북한군이 정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내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귀순한 군인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요. 굉장히 그 가정이 무서웠다라고 이 군인도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려움은 굉장히 컸지만 내가 이 지뢰 매설 작업을 하면서 언제 이 지뢰가 터져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내가 귀순 과정에서 북한에 의해서 뭐 체포되거나 총살당하거나 하는 두려움보다 나는 이전의 두려움이 더 컸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강 위원장님, 네. 방금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지난 6월에 네. 이제 귀순하던 병사 하나가 체포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도 이분이 안타깝게도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포박된 채 끌려갔고요. 이게 무슨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체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군사 분계선에 있을수록 상황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북 방송에 듣고 계몽이라고 하죠.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남한으로 오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